안녕하세요. 보험 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TV입니다. 오늘은 운행 중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운행이 운전보다는 넓은 개념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를 운행 중 사고로 판단하는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꼭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만 나는 게 아니라 애매한 자동차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항상 그렇지만 보험사 보상과는 보험회사의 보상과는 보상기구는 약간 애매하면 운행 중 사고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금 부지급 통보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처음 경험한 보험 소비자는 보험회사 보상직원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여 보험사 주장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게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약관을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을 입은 때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운전자 보험 약관에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일명 자부치라고도 하지요. 이 자부치에 보상하는 손해 내용을 보면은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으로 사상을 입은 때 부상급별로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상급은 다친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으로 분류해 놓고 그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지요. 세 번째는 생명보험 교통재해 특약에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과 충돌, 접촉으로 사상을 입은 때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운행입니다. 이 운행은 운전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용어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에서 언급을 할 텐데, 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것에 유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운전이란 조금 더 좁은 개념인데요.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제 법원 판결을 보면 운행 중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의미 있는 사례가 여러 개 있고요. 그 중에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운행 중 사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법원 98다의 22604 사건에서 운전자가 운전해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도로 우측단에 바로 바짝 붙여 주차를 했는데 동승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나오다가 우측단에 설치된 턱 아래로 높이 4.3m 아래로 떨어져 다친 사고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운전자가 어떻게 판단하였냐면은 이 사건이 운행 중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은 다음과 같이 하였는데요.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주차하여
동승자로 하여금 조수석 문을 열고 하차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설시하며 운행 중 사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 장소가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주차한 것과 동승자가 추락한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설시하며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는 이 동승자가 다친 것에 대해서 대인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내리막길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운전자가 내리는 과정에서 주차한 그 차량이 굴러내리면서 운전석 문하고 담벼락 사이에 운전자가 끼은 채 운전자가 몸이 압박되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우리 금융감독원은 주차하는 행위와 운전자가 차 문을 여는 행위는 운행 중 행위라고 판단하였고요. 그러던 중에 운전자와 자동차와의 접촉이 있어서 운전자가 사망하였던 사안에 대해서 교통재해를 인정한 금융감독원의 결정 사례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인데요. 대법원 97다의 5183 사건인데요. 한강 선착장에 주차시킨 승용차가 비탈면을 굴러가서 강물에 빠져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익사한 사건이었는데요. 우리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운행 중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요. 자동차를 교통의 장소인 주차장까지 운행하여 와서 그곳에 주차한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 주차한 것은 자동차를 방해장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설시하며 이는 운행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가 굴러 내려가서 동승자가 익사 사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이 동승자에 탑승하여 죽은 이 망인에 대하여 대인 보상 하라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인데요. 대법원 2008다의 59834 사건에서 운전자가 이 조수석에 동승한 처에 장바구니 내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동과 전조등 켜놓고 운전석을 열고 하차하던 중에 땅바닥에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그 당시 이제 빙판길이었나 봐요. 당시 빙판길이 된 노면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뇌출혈을 부상한 사건이었는데요. 법원은 운행 중 사고라고 판단하면서 운전자에 대하여 이제 머리를 다친 운전자에 대해서 그 자동차가 가입한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는데요. 이유는 운행에는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행위 등도 운행에 포함된다라고 설치하며 이 주정차 상태에서 하차를 할 때 주정차 된 그곳에 내재된 위험, 그러니까 빙판길, 돌뿌리 이런 것과 경합하였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곳에 주차한 것으로 인해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자동차 사고이기 때문에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바 그 자동차가 가입한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지급하라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인데요. 대법원 95다의 26995 사건에서 이 지게차 운전자가 옆에 주차해 있던 트럭 적재함에 지게발로 화물 적재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화물 적재 후 이 지게차 운전자는 또 다른 화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그 적재한 화물이 떨어져 그 밑에 있던 트럭 운전자를 사망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운행 중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우리 법원은 지게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망인에 대해서 대인 보상 지급하라는 판결인데요. 이유는 지게차가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것은 지게차의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운행에 해당된다라고 설치하고 그로 인하여 적재물이 떨어져 밑에 있던 트럭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지게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망인에 대해서 대인 보상금 지급하라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진행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화물차가 화물을 적재하여 운전을 하여 목적지에 다 와서 이제 주차할 마땅한 곳을 보려고 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해 시동 켠 채 운전석에 내려 마땅한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서 상황을 살펴보던 중에 이 주차한 화물차가 경사진 곳에서 굴러 내려오는 것을 이 화물차 운전자가 몸으로 제지하던 중에 화물차와 벽 사이에 운전자가 끼어 다친 사고였었습니다. 이 사고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역시 이제 주차를 한 곳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잠깐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내려 상황을 살펴보던 중 행위는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운행 중 사고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운전자는 이 화물 자동차와 접촉으로 해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의 자부치 보상 대상이 된다 하겠고요. 당연히 이 화물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자기 신체 사고로 보상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 사례를 같이 한번 봐봤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 사고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